좀 제가 지난번에 회사 2곳을 면접을 봤거든요. 면접을 봤는데 이제 하나는 그냥 회사고요. 나머지 하나는 학교예요. 학교인데 이제 조교인 거죠. 근데 그 회사 면접에 갔거든요. 나는 그 회사가 그렇게 큰 회사라고 생각 안 했는데 큰 회사인가 봐. 갔는데 이제 일단 뭐 앉아가지고 뭐 설문조사를 뭘 시키더라고요. 뭐 이렇게 뭐 설문조사를 막 시켜. 뭐 이제 그 자기의 강점 양점 분석하는 것도 뭐 쓰라 그러고, 그 다음에 또 뭐 검사 같은 것도 하고, 그 검사도 시키고 또 뭐 자신의 강점을 뭐 쓰세요, 분석해보세요, 약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뭐 그 수학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SWOT라고 해서 스트렝스, 위크니스, 오퍼튜니티, 스트렛 이렇게 분석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시키고, 당연히 뭐 지원 동기 같은 것도 쓰라고 하고 뭐 설문조사도 한 문항이 꽤 돼요. 한 20몇 문항? 짜리 이렇게 있고, 그거를 이제 쓰고 면접에 들어가요. 면접에 들어가면 갔는데 이제 실무진이 2명 있었어요. 내가 보기엔 실무진 같아. 실무진으로 보이는 사람이 2명 있었는데 좀 약간 내가 모르겠어. 그 한 사람은 그냥 뭐 평범했고요. 평범했는데 나머지 한 사람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 보였어요. 그날. 뭔가 기분 상하는 일이 있었나 봐. 제 생각에는 점심시간 되기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배고파서 그런 것 같아. 사람이 또 배가 고프면 좀 인내심이 좀 없어지잖아요. 내 생각에 배고파 죽겠는데 이제 면접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피곤한가 봐. 배고프고 피곤하고 그럴 수 있지.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아 보였는데, 근데 그거를 제가 언제 느꼈냐면, 제가 이제 태블릿을 가져가요, 면접 때. 이제 왜냐면 제가 이제 준비한 어떤 그런 말을 이렇게 키워드를 이렇게 적어 놓은 것도 거기 있고요. 그 다음에 전날에 제가 그 회사에 대해서 궁금한 거를 적어 갔어요. 질문을 하려고. 그게 이제 태블릿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질문에 대답을 할 때 이제 그 태블릿에 내가 써놓은 걸 보면서 이제 그 대답을 하기도 하고, 뭐 그거 보고 질문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게 약간 사실 호불호가 갈리긴 해요. 왜냐면 이게 약간 보수적인 면접관이 보기에는 약간 보고 읽는 거야? 이렇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좀 그런 거에 별로 이렇게 딱히 그런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면접관은 별 생각 안 할 거고. 그리고 뭐 만약에 굉장히 친절한 면접관이면은 준비를 많이 해오셨네요 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그거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 어쨌든 이제 저는 이제 태블릿에 항상 이제 제가 써놓은 거 이렇게 참고를 해가면서 답변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 그 면접관은 그게 약간 눈꼴 시렸나 봐. 그래서 그 태블릿을 안 보고 대답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거 있죠? 한번 태블릿 안 보고 답변해보시겠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 태블릿 좀 안 보고 얘기할래요? 는 다르잖아요?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특히나 면접이라는 자리는 물론 이제 클라이언트하고의 미팅 때도 당연히 중요한 자리지만 면접 자리도 나는 뭐 저는 면접 자리도 나름 회사 입장에서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회사의 어떤 얼굴인 거지. 면접 자리라는 건. 면접 지원자들에게 약간 회사의 어떤 얼굴 같은 회사의 어떤 면모를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란 말이죠. 면접 지원자들에게는. 근데 이제 같은 말을 그냥 태블릿을 안 보고 답변해 보시겠어요? 까지의 그 예의는 아니어도 태블릿 한번 안 보고 말씀해 주실래요? 뭐 이 정도만 해도 예, 그러면 안 보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살 텐데 약간 이게 뉘앙스가 제가 지금 잘 전달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태블릿 좀 안 보고 얘기할래요? 이게 약간 어떤 뉘앙스인지 약간 느껴지실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이제 시키는 대로 했죠. 그리고 이제 답변을 하고 안 보고 답변을 하고 이제 질문이 있냐. 그래서 제 질문이 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적어온다고 했잖아요. 태블릿에다가 이제 그 회사에 대해서 궁금한 걸 적어오는데 이제 그걸 보려고 내가 이제 태블릿을 이제 켰어요. 이제 화면 꺼놨다가 이제 질문이 있으시냐고 해서 제가 이제 화면을 켰어요. 그랬더니 아까 왜 태블릿 좀 안 보고 얘기할래요라고 했던 그 면접관이 그 태블릿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통 그런 식으로 누가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대놓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뭔가 간접적으로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느낌이 들면은 저는 직접적으로 물어봐요. 이런 의도로이시냐고. 그래서 제가 태블릿 보지 않고 질문을 할까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아니래. 보고 질문하셔도 돼요. 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펜을 들고 이런 부분이 궁금했다. 그래서 이런 답변을 해주셔서 이제 그걸 또 적고 이제 그랬단 말이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의도는 알겠어. 그 면접관이 이 면접 자리에서 굉장히 서로 조심해도 모자를 파네. 이제 그렇게 서로 조심해도 모자를 파네. 이제 마치 자기가 굉장히 뭐라 그러죠? 엄청난 권력을 가진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은 사실 그거 아닌데. 그렇잖아요? 약간 그런 거죠. 카페에서 손님이 그 직원한테 이런 쓰잘데기 없는 걸로 막 이렇게 꼬투리 잡는 그런 권력 있잖아요. 그 찰나의 그거. 사실 그 카페에서 손님하고 직원으로 만난 거 그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 설령 그게 그 상황에서 정말로 손님이 갑인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거 정말 잠시뿐이고 그 카페 밖을 나서면은 또 가불이 언제 바뀔지 모르는 게 세상 일인 건데 굉장히 본인이 뭔가 권력을 가진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처음에는 저도 당황스러워서 마음에 안 들면 안 뽑으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기로 했냐면 그날 아침 식사를 못 하셨다. 근데 아침 식사를 못한 상황에서 이제 점심시간을 1시간인가? 40분인가를 앞두고 이제 면접을 보려고 하니까 배도 고프고 피곤하고 힘들어서 그래서 말이 곱게 나가지 않았다. 라는 걸로 제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생각하기로 했는데 근데 이제 그건 그거고 이미 이제
내가 그 회사에 대한 이미지는 안 좋아졌지. 그래서 사실 제가 그 회사가 뭐 저를 붙여줄 것 같지도 않아요. 저를 붙여줄 것 같지도 않은데 설령 붙여준다 해도 안 갈 생각이에요. 아, 나를 낮추는 건 아니에요. 그 양반이 아침 식사를 했든 안 했든 뭐 나를 낮추는 건 아니니까. 그냥 걔가 그날 그 기분이 안 좋았나 보지 뭐. 예. 그러니까 따지자면 나를 높이는 거긴 하지. 왜냐면 나는 이렇게 약간 관대하게 이렇게 생각함으로써 나는 이렇게 관대한 사람이라는 어떤 프레임을 얻을 수 있잖아요. 스트레스도 덜 받고 나는 관대한 사람이라는 어떤 이 프레임도 딱 씌울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나는 관대하다. 나는 관용적이다. 사실 나를 위한 거지. 그 양반을 위한다기보단. 그래서 이제 그래서 별로 뭐 가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이제 물론 이제 그냥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면 맞아요. 단편적으로 생각한 거 맞는데 근데 단편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게 그게 면접이라는 자리이기 때문에 나는 한낱 너 같은 모질이 찌끄레기는 스트레스 안 받는다. 그치, 그런 어떤 나는 관용적이고 굉장히 쿨한 사람이라는 어떤 프레임을 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딱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그 면접관을 위해서라기보단 저 스스로를 위한 거죠. 근데 이제 그 회사가 나를 어떤 단편적인 측면으로 나를 뽑을지 안 뽑을지 판단을 하듯이 나도 그 면접관의 이야기나 태도를 보고 단편적으로 이 회사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죠. 만약에 이제 억울해한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그거는 이렇게 직원 개인의 일탈이고 뭐 그 회사 측의 어떤 의견하고는 상관이 없다. 라고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이제 꼬리 자르기 시전한다. 라고 하면은 그럼 나는 더더욱 서연이다. 더더욱 그거지. 면접 자리에서도 그따위 짓거리를 하는데 같이 일하는데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진 않을 거임.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이 면접 자리는 정말 서로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매니저님 말씀대로 면접 자리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고 서로를 최대한 감추고 나쁜 점은 감추고 좋은 점만 드러내는 그런 면접 자리에서조차 그렇게 한다면 면접 자리가 아니라 그냥 일할 때는 뭐 그래서 저는 그때 그 회사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졌어요. 근데 좀 혼란스러웠던 건 뭐냐면 이제 그 실무자 면접을 다 보고 나서 이제 대표님하고 이제 1대1로 한 번 더 면접을 봐요. 근데 좀 흥미로운 건 이제 제가 이제 그 회사가 하는 몸담고 있는 분야 있죠. 세부 분야. 그 세부 분야에 대해서 제가 지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큰 분야,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의 분야는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데 세부 분야에서는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업무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실무진하고 면접 볼 때 이제 뭐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신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세부 분야에서 이러이러이러한 특징이 있느냐, 혹은 뭐 그 분야에 대해서 이런 요소가 어쩌고 저쩌고 그게 이제 다 회사 홈페이지에 나와 있었거든. 그래서 막 이걸 질문을 막 했단 말이죠. 근데 그때 그 면접관이 뭐라 그랬냐면 아까 그 삐딱한 면접관 있잖아요. 그 삐딱한 면접관이 뭐라 그랬냐면 막 대답을 해줘요. 대답을 해주는데 대답을 해주고 나서 근데 이제 그 타프님이 맡을 업무는 이제 그런 뭐라 그러지? 이게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 타프님이 맡으실 업무는 그거 말고 그거보다 조금 더 이제 약간
사실 비전문적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 제가 그때 궁금해했던 그 부분들 있잖아요. 그 부분들은 제가 굳이 알 필요가 없다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내 업무가 아니래, 그거는. 제가 뭐 이런 그 지식에 대해서 막 물어보고 했는데 그거는 제 업무가 아닐 거래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의아했던 것은 그 회사의 공고에 이게 CS를 하는 업무, 그리고 CS 말고 이제 그냥 직원으로서 일하는 업무, 두 가지가 구분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CS를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지원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왜 나한테 CS를 지원을 했냐라고 물어봤어요, 처음에. 그래서 제가 이 세부 분야에 대해서는 지식이 없어서 제가 CS로 먼저 좀 이렇게 지식이랄까요? 이거를 좀 쌓고 그 다음에 이제 직원으로서 일을 하는 것이 더 안전하겠다는 생각을 했다. 근데 그랬더니 그 면접관이 뭐라 그랬냐면 CS가 그 직원의 업무보다 더 뭐 낮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군. 자기도 알고 있다. 저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알고 있다기보다는 이제 공고가 설명된 것이 직원은 뭔가 좀 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역할인 것처럼 서술이 되어 있고, CS는 좀 이렇게 들어오는 업무, 이런 거를 처리하고 이제 그런 업무로 설명이 되어 있길래 내가 뭔가 주도적으로 이끌었다가 사고가 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CS로 지원을 한 거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내가 이제 뭐 이런저런 지식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거는 또 이제 타프님의 업무는 아니래. 타프님은 그런 업무는 아니고 뭐 직접적으로 뭐 그런 거를 할 건 아니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뭐 앞서서 나한테 CS라고 해서 뭐 업무가 더 쉽고 뭐 이런 거 쉽고 뭔가 좀 더 업무 수준이 낮고 이런 건 아니라고 나한테 실컷 설명을 했으면서 자기 말에 이제 어폐가 있는 거죠. 나한텐 그 타프님이 지원한 이 CS는 그런 업무는 아닙니다 이러면서, 직접적으로 그런 지식이 필요한 업무는 아닙니다 이러는. 그럼 뭐 여기 좀 약간 앞뒤가 안 맞았죠? 근데 뭐 그렇다 쳐.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제 선을 긋고 싶었나 보죠. 근데 뭐 그건 그렇다 치고, 그래서 이제 대표님을 만나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지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그 세부 분야의 그 지식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고,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제가 질문이 너무 많아서 죄송하다. 제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부 분야다 보니까 궁금한 게 많았다. 그래서 제가 질문이 너무 많아서 죄송하다 그랬더니 대표가 괜찮대요. 뭐 질문하고 싶은 거 궁금한 거 다 질문하래요. 그러면서 이제 대표가 저기 뭐야, 저 실무진들은 질문하지 말라 그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가 중요하잖아. 내가 지금 방금 저 실무진 면접관이 한 이야기를 그대로 꼰지를 것이냐 그대로 꼰지를 것이냐 아니면 그냥 넘어갈 것이냐. 잠깐 고민을 했어요. 잠깐 고민을 했는데 이제 저기 뭐야, 그 대표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뭐 타프님은 뭐 알 필요 없는 업무라 그랬어요? 알 필요 없다 그랬어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지원한 업무, 제가 지원한 직무하고는 조금 연관성은 없다 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막 요 정도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뭐 알아들었는지 어쩐지 모르지. 그래서 대표님하고의 면접은 뭐 안녕하십니까 스님. 그래서 뭐 약간 좀 뭐랄까 찜찜하게 끝났죠. 안녕하세요 스님 하요. 근데 좀 약간 그 실무진 면접에서 약간 쎄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면접이 끝나고 좀 더 쎄했던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약간 잉? 싶은 일이 하나 있었던 게, 그때 이제 저한테 문서를 하나 보내주겠다고 했어요. 그게 이제 금요일이었는데 문서를 보내줄 테니까 그거를 작성을 해서 적어도 토요일 오전에는 이제 맞춰달라. 그래서 보내달라. 라고 대표님께서 저한테 요청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이제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알려주겠다. 이렇게 대표님하고 저하고 이제 얘기가 다 됐어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그날 제가 면접 2탕 뒤였다고 했잖아요. 그날 이제 집에 와서 이제 면접 다 끝내고 이제 집에 와서 그 메일을 기다렸어요, 제가. 왜냐면 금요일 날 온다고 했거든. 그래서 금요일 날, 그러니까 그날 면접 본 그날 작성을 다 해서 보내주기로 돼 있었거든. 적어도 토요일 오전에는 보내주기로 돼 있었어서 자, 금요일 날 면접 2탕 다 뛰고 집에 와서 씻고 밥 먹고 그 메일을 계속 기다렸어요. 근데 메일이 안 오는 거예요. 내가 밤 한 11시까지 기다렸는데 안 와, 메일이. 와야 되는데 제가 이제 너무 피곤해서 결국에는 이제 버티다가 피곤해서 이제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어고 이제 토요일 오전에 깼어요. 오전에 깨니까 토요일 오전에 아침에 와 있는 거야. 그 메일이. 그래서 이제 약간 여기서 조금 약간 잉? 했던 거예요. 이게 대표님이 직접 지시사항이면 직원들이 더 이렇게 신경 써서 챙길 텐데 그렇게 안 챙기나?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좀 왜냐면 나는 금요일날 그 메일을 보내드릴 테니까 금요일날 맞춰서 토요일날 오전에는 보내주세요라는 말을 제가 대표님한테 직접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면접 2탕 다 뛰고 집에 가면서 밥 몇 시에 먹고 이렇게 하고 준비를 해서 문서 작성해서 예약 토요일날 오전 9시 예약 전송을 걸어놔야겠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계획까지 다 세워놨는데 안 와, 메일이. 10시인가 아니, 메일이 안 온다니까? 메일이 안 왔어요. 그 문서를 보내줘야 내가 작성을 하는데 메일이 안 왔어요. 문서가 안 왔어, 나한테. 금요일날 보내줄 거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면접 끝나고 그 회사를 나서면서 저는 이제 집에 오면 토요일 아침에 온 건 작성해서 보냈어요. 토요일 아침에 작성해서 보냈는데 근데 이제 약간 제 의아했던 건 왜 시간을 안 지키지였던 거예요. 금요일날 보내주고 토요일 오전까지 보내달라며, 적어도 토요일 오전에는 다 맞춰서 보내달라며. 그러니까 토요일 오전에 보내려면 금요일 저녁까지 내가 다 작성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시간이 안 되면 내가 토요일 오전에 보내주겠다고 하든지 금요일날 보내주겠다고 했으면 금요일날 보내야 될 거 아니야, 메일을. 피곤해 뒤지겠는데 기다리다가
잠들어서. 그게 좀 거기서도 좀 약간 의아하긴 했어요. 그 대표님 지시사항을 이렇게 신경 써서 지키는 사람이 없나? 아니면은 뭔가 이 전달 과정에서 뭔가 소통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또 그 메일이 언제 왔냐면요. 토요일 날 보자. 정확히 토요일 아침 9시에 왔어요. 매일 아침 보내주셔서 급하게 마무리해서 지금 보내드립니다 했죠. 그러고 싶었는데 그게 형식상 뭔가 이렇게 뭔가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그런 형식이 아니어가지고 그냥 보자마자 하기는 했어요. 피곤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약간 거기서 좀 약간 이제 그 전에 제가 이제 쎄했던 거 하고 이제 합쳐져서 실수겠지? 뭔가 오류가 있었겠지. 뭔가 소통에 뭔가 뭐 기억에 오류가 있었든지 아니면 소통에 오류가 있었든지. 아무튼 그래서 제가 뭐 보자마자 그걸 하기는 했는데 근데 저는 그런 일을 겪으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문서를 써달라 작성해달라라고 나한테 요청할 때는 그 대표님이 굉장히 급한 것처럼 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그 실무진 면접이 3대1이래요. 근데 저는 실무진 면접이 2대1이었다고 했잖아요. 그 시간이 안 돼가지고 이제 참석을 못한 그 실무진 한 명, 그 면접을 볼 때 그 문서를 또 참고를 할 건가 봐요. 작성한 그 문서를. 그래서 이제 그 금요일 날, 그 면접 본 그 당일 날, 금요일 날 이제 보내달라. 그럼 자기네가 토요일 날 이제 확인을 해서 월요일 날 전화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게 어떤 타임라인이 어떻게 되냐면 금요일 날 그쪽이 나한테 문서를 보내주면 제가 금요일 날 밤에 그거를 다 작성을 완료해서 뭐 토요일 출근 전에 그 회사가 토요일도 출근하는데 그 회사 토요일 출근했을 때 바로 메일을 창을 켜서 확인할 수 있게 제가 뭐 금요일날 밤에 보내든지 아니면 뭐 토요일 아침에 보내든지 이렇게 하기로 이게 되어 있었어요. 정확히 대표님이 그 면접 본 그 금요일날 오늘 중으로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라고 했어요. 오늘 중으로 작성해서 좀 보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다렸던 거예요. 오늘 중으로 써서 보내주려고. 근데 토요일날 오전에 온 거야. 토요일날 오전 이야기가 나온 거는 무슨 이야기였냐면 아무리 늦어도 우리가 토요일 아침에 직원들이 출근했을 때 직원들이 확인할 수 있게 그 전에 보내달라 라는 요청이었어요. 그래서 토요일 오전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청을 종합하자면 타임라인을 종합하자면 나는 그날 집에 가서 그 문서를 작성해서 토요일이 되기 전에 보내고 혹은 뭐 토요일 아침 6시에 보내든가 해가지고 토요일에 아침 9시에 직원들이 출근했을 때 바로 내 문서를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해달라 라는 게 대표님의 요청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다렸던 거고 근데 이제 안 오니까 약간 좀 의아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토요일 아침 9시 땡 해가지고 이제 문서가 온 거예요, 메일로. 그러면 나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이게 본인들이 편한 대로만 일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토요일 오전 중에는 확인을 할 수 있게 최대한 빨리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토요일 오전에 나한테 그 문서를 양식을 보낸다는 건 지금 빨리 해라 이거야. 그렇잖아. 토요일 오전 중에 보내야 되니까 그럼 받자마자 해야 될 거 아니야. 아, 이게 본인들이 편한 대로 일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회사요? 아, 다른 회사 그 대학교 조교 면접이었는데요. 거기는 워낙 그 지원자가 많았어요. 한 명 뽑는데 지원자가 30몇 명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되게 드라이하게 봤습니다. 뭘 많이 묻지 않았고요. 저도 뭘 많이 이야기를 못했고요. 왜냐면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한 3분? 3분 내지는 5분 안 되게 제가 뭘 막 이야기를 줄줄 하고 뭐 이럴 그건 아니었고요. 그쪽이 이제 저한테 이런저런 질문하고 그다음에 뭐 언제부터 출근 가능하냐 뭐 연봉 같은 거. 저도 거기 그 대학교 조교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 질문 같은 걸 준비를 좀 해갔는데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질문을 다 못했어요. 그 정도로 시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대학교 조교는 제가 퇴근이란다. 집에 와서 저녁 먹고 나서 보니까는 탈락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아마 그 한 명 뽑는데 지원자가 30몇 명이면 엄청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뭐 다른 뭐 누가 적정한 사람이 뽑혔나 봐요. 결과 굉장히 빨리 나서 전 좋았어요. 빠른 결과. 아, 참, 그래서 저한테 문서 새로 작성해서 보내달라고 했던 그 회사는 월요일날 전화가 와가지고 면접을 한 번 더 보자 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요일날 또 가야 됩니다. 저는 면접을 총 3번 본 셈이죠. 실무진 면접 보고 대표님 면접 보고 다시 또 실무진 면접 또 보고 목요일도 가야 됩니다. 근데 약간 장단점이 있어요. 이게 대학원 면접 같은 짧고 빨리 끝나는 면접이 좋은 게 뭐냐면 이 결과를 빨리 알려줘요. 그건 참 좋아요. 그러니까 결과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예를 들면은 제가 지난번에 무슨 다른 약간 데스크 업무로 면접 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는 그 대표님이 직접 나와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기한을 말씀해 주셨어요. 연락이 몇 월 며칠 몇 시 전에는 연락이 갑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연락이 없다? 그러면은 아쉽게도 불합격인 겁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굉장히 명확하게 알려주셨어요. 저는 그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걸 굉장히 명확하게 알려주는 걸 좋아하는데 뭐 그런 의미에서는 뭐 대학원 면접도 뭐 그런 면접도 있고 저런 면접도 있고 면접의 형태가 너무 다양해서요. 내가 모든 형태의 면접에 다 대응하기는 어렵더라고. 그렇게 약간 이 본인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원자를 불러 모으는 그런 면접은 그러니까 제가 뭔가 말을 막 많이 하기보다는 그냥 질문에 최선을 다해서 답변하고 그마저도 좀 잘렸어요. 중간에 말을 끊으시더라고. 죄송한데 저희가 뒤에 대기자가 너무 많아서 답변 여기까지 듣겠다. 그마저도 몇 번은 끊겼습니다. 근데 뭐 그런 면접도 있지. 친구가 가자 해서 면접 그래요? 친구가 가자고?
그래서 됐어요? 거기서 합격시켜주던가요? 네. 유소년 체육과 장애인 체육에서 주의해야 할 점. 오, 네. 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걸 더 배우고 싶어서 지원했습니다. 솔직해서 좋네. 솔직하게 말하는 것도 뭐 플러스 요소지. 맞아. 아, 그래요? 아니, 모르는데 어떡해. 그 보수님 말 맞다나. 모르는데 어떡해. 근데 뭐 그게 최선이지 뭘. 잘 모르겠는 질문에는 뭐 잘 모르겠다 하지만 저기 성실하게 배우겠다 그런 부분들도 뭐 이 정도가 뭐 최선이지 뭐. 모르는데 어떡해. 그러니까 맞아. 모르는데 어떡하냐.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해야지. 맞아. 이게 모르는 거를 아는 것처럼 꾸며서 말을 하면은 이게 티가 나. 아, 이 새끼 모르는구나. 이게 면접관 입장에서 너무 티가 나다 보니까 그냥 뭐 아는 부분만 이야기를 하고 그 이외의 부분에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뭐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냥 쿨하게 모르겠다고 하든지 뭐 그 정도가 최선이지 뭐. 맞아요. 괜히 아는 척했다가 또 면접 자리는 또 약간 그래도 긴장되는 자리다 보니까 괜히 말 잘못했다가는 마이너스 될 수도 있어서 그냥 뭐 솔직하게 모른다고 하는 게. 아, 그 대표님 있잖아요. 대표님이 왜요? 그 질문하지 말래요? 라고 물어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잘 포장했다 그랬잖아요. 아, 뭐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제가 맡을 업무는 아니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 대표님 뭐라고 질문했는 줄 아세요? 누가요? 머리 묶은 면접관? 아니면 머리 푼애? 머리 푼 쪽? 머리 묶은 쪽? 이러면서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내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 머리 푸신 분, 머리 풀고 계셨던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거는 내가 그렇게 콕 집어서 물어보면 나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어. 뭐 그 뒤로 어떻게 된지 모르지. 그 직원은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근데 뭐 그렇게 많이 막 그 대표님이 뭐 직원들을 되게 혼내고 막 이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았어요. 그냥 무관심하면 무관심했지. 되게 막 그럴 것 같진 않아. 아, 이 새끼 그래서 토요일 아침에 일부러 매기려는. 그건 또 그건 또 일리가 있는데? 아, 나한테 보낸 그 놈이 그 머리 풀고 있던 그 놈인가 봐. 아, 세상에. 그래서 그런 거구만.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기 뭐야, 실무자를 한 번 더 만나보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목요일날 또 가야 됩니다. 피곤합니다. 감히 나한테 엿을 매겨? 너도 먹어봐! 그러니까 소심하게. 근데 사실 그렇게 했을 때는 내가 오히려 거기에 신나게 입사해가지고 이제 약간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사회초년생 여자애처럼 저번에 그 면접 자리에서 저기 뭐야, 제가 이거 질문했는데 그 제 업무 아니라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너무 민망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막 회사 입사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진짜 복수인데. 되게 모르는 것처럼 되게 약간 뭐라 그러니, 뭘 모르는 눈치 되게 없는
그냥 20대 여자애처럼 막 쪼잘쪼잘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그 표정을 또 봐야지 재밌는데. 저는 에어팟을 껴야 능률이 오르는 편이라서요. 그래서 약간 사실은 그런 사람은 내가 만약에 그 사람한테 복수를 하고 싶잖아요. 아득바득 입사를 해. 아득바득 입사를 해서 같은 팀을 해. 그리고 그 면접 때 있었던 일을 막 계속 언급을 하는 거야. 대놓고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사수님 면접 자리에서 저한테 제가 이거 질문했는데 제 업무 아니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민망했거든요 이러면서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걔한테 가가지고 그러면 이제 옆에 사람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러면서 이제 근데 그것도 그거대로 저의 에너지도 요하는 일인지라 그것도 그렇게 하는 것도 피곤한 일이요. 아무튼 대리님 저 조선 너무 무개념이지 않아? 대리대? 아니요? 싹싹하니 일 엄청 열심히 하는데요. 대리님 저 조사원 너무 무개념이지 않아? 에? 아니요? 일 엄청 열심히 하는데. 그럼 이제 그러니까 약간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약간 꼽준달까? 꼽주기?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꼽주듯이 이렇게 그 사람 말만 안 듣기? 사실 제가 그런 사람들 다른 사람들 말은 다 잘 듣고 하는데 그 사람한테만 어버버버 하기. 저는 약간 물음표 살인마 있죠. 이런 거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다 눈에 보이는 거야. 그게 제가 참 마음이 안 좋은 게 뭐냐면 가짠게 권력을 쥐고 휘두르고 싶어 하는 게 너무 눈에 보여. 투명하게. 그러면은 그 사람이 너무 위험이 없어 보인달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사람은 먼저 그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고 내가 만약에 입사한다면 나는 신입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를 교육해주는 입장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그런 어떤 선배로서의 어떤 좋은 선배에게서 무언가 배우고자 하는 그런 좋은 마음이 안 들어. 그래 버리면. 근데 이제 다른 예를 들어서 제 전공하고 상관없는 그런 거면 괜찮아요. 예를 들면 내가 그럴 일은 없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무역회사에 들어갔다고 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언어 전공했든지 무역학과를 나왔든지 토목공학과를 나왔든지 한 사람이래. 나만 심리학과야. 그러면 이제 제가 사수가 좀 권력을 휘두르고 싶어 한다 해도 그럴 수 있지. 뭘 모르면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는데 그 회사가 이제 심리학 관련한 회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가짜나 그러니까 가짜나 보여. 그 사람이 하나도 대단해 보이지 않고 쟤는 나이 먹어서 저러고 싶을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아무튼 그렇단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하고 별로 잘 지내고 싶지도 않게 돼. 그렇잖아요. 그 코딱지만한 권력 쥐고
쥐었다고 그거를 막 휘두르고 싶어 하는 사람이면은 그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지 않잖아요. 그냥 일 딱 끝나면 그냥 그 얼굴도 보기 싫고 약간 이렇게 되잖아요. 저는 약간 그 동료들과의 최소한의 어떤 라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회식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막 2차, 3차, 4차 막 술 먹고 노래방 가고 이런 회식은 아니어도 어쨌든 이 업무 외 시간에 업무 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직장 동료들하고 좀 약간 어떤 진짜 이 원활한 소통을 위한 최소한의 친밀감을 쌓는 시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그 최소한의 친밀감도 쌓기 싫게 돼요. 일만 하는 거지. 어딜 가나, 그쵸? 어딜 가나 있어요. 맞아요. 어딜 가나 있고 정도는 다르지만 다 조금씩 그런 마음이 있어. 사실 저도 그럴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면 나도 그런 모습이 있을 테니까 쟤는 내로남불이네 라고 얘기한다면 사실 그건 제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 맞아요. 근데 너무 그게 눈에 띄면 그러니까 최소한의 감출 마음도 없어 보이는 건 좀 그래요. 감추려 그래. 약간 나는 되게 수평적인 분위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라고 좀 감추고 싶어 해. 그러면 지 모습을 볼 줄 모르는구만 이러고 넘기겠는데 최소한의 그런 모습도 없어. 감추려 하는 생각도 없어 보여. 그냥 휘둘러. 그러면 이제 쟤는 사회생활이 중학교에서 멈췄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건 그냥 이건 사실 저의 단점인데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대화가 잘 안 통할 것 같은 사람이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화라는 거는 약간 좀 솔직한 대화. 그런 대화가 안 될 것 같은 사람은 저는 상종을 안 해요. 그 사람하고 사적인 이야기는 안 해. 꼭 필요한 말만 해. 일만 해. 작은 공이라도 모든 공을 본인이 올려야 되는 사람은 병이 있는 사람. 그쵸. 그게 이제 심하면 이제 병인 거고. 근데 사람마다 다 조금씩은 그런 면이 다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그거를 최소한 좀 감추려는 노력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야. 네가 나이 먹은 사회인이라면 학교를 제대로 졸업했고 친구들과의 어떤 교우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고 너가 직장의 동료들과 잘 지내고 싶은 어떤 보통의 평범한 사람이라면 그런 마음을 최소한 감추려는 노력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약간 그런 거죠. 왜? 뭐라 그러죠? 접대 있죠. 접대 같은 거를 할 때 왜 업소 가시는 분들 아직 계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나는 접대를 할 때 그 클라이언트를 업소에 데려가는 방식으로 접대를 하는 사람이야. 그거까지는 뭐 어쩔 수 없다 쳐. 그게 그 사람의 방식이면. 근데 이제 그거를 감출 생각도 없어. 그럼 굉장히 꼴보기 싫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는 거는 지 혼자가 그래 뭐 가라. 네 인생이지 내 인생이냐? 가라. 가는데 아니 근데 지금 가족만 만취자 1, 2, 4 어디 갔어? 어디 가서? 개꼴 보기 싫어. 그러니까 그거를 막 심지어 그러니까 자랑한 사람도 저는 봤거든요. 놀랍게도 그걸 자랑한 사람이 있었어. 자기가 얼마나 업소의 여자들을 잘 고르고 클라이언트의 취향에 맞는 여자를 잘 골라주는지를 자랑하는 사람을 제가 봤거든요. 뭐라 그러지? 초이스? 그냥 고르는 그걸 왜 그걸 초이스라고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그 초이스를 잘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자랑을 하는 사람을 봤어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 정도로 아주 되게 안 좋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권력을 좀 휘두르는 게 그렇게까지 나쁜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거를 감출 생각조차도 없는 건 좀 약간 왜 그렇잖아요. 좀 사람이 좀 덜 떨어져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 보이는 사람하고 저는 별로 상종 안 하거든요. 사적인 이야기도 하기 싫고 내 이야기를 별로 안 하고 싶고 그냥 일을 해야 되면 일을 하고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이면은 굳이 저한테 먼저 묻지 않아도 제가 막 먼저 이렇게 마음을 먼저 열어요. 아시겠지만 내가 지금 방송 켜는 것만 봐도 아시겠지만 저는 제 이야기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저는 그런 사람들과 교류를 하지 않죠. 진짜 그게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진짜 교류를 안 할 수 있다면 아무튼 저는 그렇게 제 이야기를 굉장히 막 숨기고 안 하고 싶고 뭐 그렇게 막 꽁꽁 숨기는 타입은 아니에요. 그런 타입은 아닌데 그런 사람한테는 꽁꽁 숨기죠. 내 얘기 하기 싫어. 내가 뭐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그 사람이 좀 좋은 부분이 요만큼이라도 있어야 내가 뭐 그 사람하고 이제 사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 하물며 공적인 이야기를 하면서도 즐거운 시간 보내고 싶지 않아. 그런 사람이랑. 약간 그래서 제가 약간 좀 이건 저의 단점이고 사실 좀 극복해야 되는 점인데 어느 삔또가 한번 딱 상하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약간 삔또가 한번 딱 상하면은 그 판단을 쉽게 바꾸질 않아요. 근데 사실 이게 뭐 사실 안 좋은 건데 너무 그 사람에 대해서 약간 섣부르게 판단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좋지는 않은데 근데 뭐 이게 고치기는 쉽진 않더라고요. 참 고치기 쉽지 않은데 이게 한번 딱 이 프레임이 씌워지면은 바꾸기가 어렵더라고요. 예. 아 밖에 124님 밖에 계시대. 그래서 그렇구나. 고쳐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도 보면 그래. 그 면접관에 대해서 모르지. 예를 들면 그때가 이제 11시 한 20분이었나 하여튼 그때 면접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면접관이 배고팠을 수 있어. 점심시간을 보장받고 싶은 거지. 12시부터 1시까지의 그 점심시간을 보장받고 싶은데 이제 내가 자꾸 질문이 있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는 그리고 태블릿을 보면서 막 안 그래도 약간 기분이 예민해져 있고 배고프고 피곤한데 내가 태블릿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질문이 있다고 막 애플 펜슬 들고 막 적으려고 하고 이러니까 이제 그게 뭔가 약간 뭐라 그러지? 날카롭게 반응한 걸 수도 있죠.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제가 모르니까. 네, 맞아요. 이미 나는 지금 그 사람한테 삔또가 상한 거야. 사실 고쳐야 되는 점이긴 한데 쉽진 않아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좋은 점은 뭐냐면 나는 내가 너에게 삔또가 상했다는 걸 그 면접관 앞에서 티내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아, 태블릿 이러면서 이러길래 제가 질문이 너무 많죠. 죄송해요. 라고 웃으면서 제가 답변했거든요. 난 최소한 티는 내지 않아. 우린 사회인이잖아. 우린 어른이잖아. 7살짜리 꼬맹이가 아니잖아, 우리. 심지어 일 중인데 우리가 뭐 술 마시러 술집에서 만난 것도 아니고 일 중이고 엄연히 면접 자리인데 아이 그럼요. 최소한 저는 티내진 않습니다. 최소한 티를 안 내려고 노력은 해요. 티를 안 내려고 노력은 한다는 거지. 근데 뭐 모르겠네. 이렇게 얘기하고 보니까 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분은 또 그분 나름대로 티를 안 내려고 노력한 걸 수도 있겠네요. 근데 내가 너무 약간 어떤 프레임으로 보는 바람에 내가 그분을 또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걸 수도 있긴 하겠다. 이거 저는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싫을 수 있고 피곤할 수도 있고 피곤할 때도 있고 배고플 때도 있고 당연히 그리고 이제 저는 그 면접
들어갈 때 그 시간을 딱 보고 망했다 생각했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면접을 볼 때 면접자한테 가장 좋은 시간은 오후예요. 3시 이럴 때. 점심 식사 다 했고 기분 좋게 배부른 상태에서 면접관이 들어와야 면접자가 하는 이야기도 면접관의 귀에도 잘 들어오고 더 좋게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면접이 겹쳐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오전에 한 건데 그분이 나름대로 티를 안 내려고 노력한 게 그 정도다. 그러면 그러시구나. 그 정도이시구나. 그러면 그건 그 사람의 능력이죠. 티를 안 내는 방법에 대한 훈련이 그 정도 되어 있으신 거니까 그거는 그분의 능력인 거지. 미안하지만 사회가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사회가 그래. 세상은 그래. 마음에 안 든다고 티 팍팍 내면은 세상 사람들이 너는 사회인으로서 기본이 안 돼 있다고 그래, 사람들이. 그렇게 다 기분 나쁜 거 다 티내고 그럴 거면 회사에 들어올 게 아니라 학교를 들어가야지. 근데 이제 훈련이 안 됐다는 건 그분의 능력이 그 정도인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티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훈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약간 가정과 학교와 이런저런 세상을 살면서 배우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여기저기 부딪히고 깨지면서 이제 점점 더 다듬어 가는 거고. 그쵸?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딱 거기까지인 거지. 그 사람은 점심시간 이전에 배고프고 예민하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티를 내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그렇구나. 이제 면접이란 게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는. 면접 자리가 그렇지 뭘. 어쩔 수 없잖아. 진득하니 앉아가지고 3시간 동안 떠들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한 1시간 내외로 다 판단을 완료해야 되는 자리인 거니까. 면접관도 나를 판단하고 나도 회사를 판단하고.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힘들면 면접을 보기가 일정이 너무 촉박하다든가 면접을 좀 잘 봐줄 만한 어떤 직원이 좀 없다. 짬이 있는 직원이 없다고 하면 저는 그런 방법도 있거든요. 그 외부 자문위원을 드리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 약간 인사를 담당하는 그런 위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돈 주면은 고용할 수 있어요. 그 돈 주면 다 뽑혀요. 대기업은 다 그런 걸 쓰거든요. 외부 이제 면접위원을 따로 고용을 하거든요. 정 힘들면 그런 방법을 썼어도 되는데 힘들면 누워 계세요. 앉아서 지랄하지 마시고요. 힘들면은 그냥 미안한데 저 힘들고 너무 그거 해서 면접 못 보겠다고 고사하지. 고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나? 그건 그것도 그거대로 회사의 분위기인가 보죠. 모든 게 이 판단 기준이야. 면접관이 나를 판단하듯이 나도 회사를 다 그런 식으로 판단한다고. 회사는 이 정도구나. 직원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인적 자원은 요 정도고 물적 자원은 요 정도고 예외적인 상황에서의 지원은 이 정도가 나오는구나. 바카스하나로 들고 갔어야 된다? 그랬어야 되나? 조금 더 약간 싸바싸바를 잘했어야 되나? 내가 너무 삐딱하게 봤나? 그냥 바짝 엎드려가지고 기었어야 되나 봐. 옛날에 나 회사 다닐 때 영업하고 다닐 때 어르신들한테 영업하고 다닐 때처럼 막 사람 좋게 넉살 좋게 막 그랬어야 되나 봐. 비타오백 하나씩 쫙 돌리면서 수고하십니다 이러면서 그 회사 입구서부터 보이는 모든 사람들한테 비타오백을 쫙 돌리면서 내가 잘못했네.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저는 거기가 큰 회사라고 듣고 갔어요.
그 홈페이지를 찾아봤을 때 전국적으로 지점이 한 20몇 개 정도 있었거든. 매니저는 저는 그 회사가 큰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지점이 한 20개 정도 있다 그랬어요. 뭐 전국적으로 있죠. 뭐 경상도에도 있고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뭐 심지어 제주도에도 지점이 2개인가 있다 그랬고. 그래서 저는 거기가 되게 큰 회사라고 알고 갔는데, 그래서 어떤 체계가 오네가시마스 뒤에서 바깥에서 이제 같이 막 돌리면서 나는 큰 회사인 줄 알고 좀 체계가 잡혀 있는 줄 알고 갔는데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사이즈만 크지 그냥 업무를 하는 방식이나 체계 같은 건 그냥 작은 회사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 시간을 안 지키는 것도 그렇고. 뭐 그 정도인 거지 뭐. 이게 저는 요즘 젊은 사장님들 있죠. 요즘 한 40대만 돼도 사장님들이 40대 한 초중반, 40대 한 초반,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까지의 사장님들도 면접 볼 때 한없이 자기네가 갑이 아니라는 생각을 다들 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면접관이나 대표님이 40대 초반만 돼도 우리가 사람을 뽑는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막 권력을 휘두르고 그래도 된다는 뜻은 아니지. 우리도 저기 면접 자리는 우리 회사의 얼굴을 내보이는 자리와 같으니까 우리도 신경 써야지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뭐 조심스럽게는 좀 과하고 어쨌든 좀 신경을 쓰는 줄 알았거든요. 그 면접자에게 우리 회사가 어떻게 보일지를 신경을 좀 쓰는 줄 알았는데 그 회사 대표님이 그렇게 나이가 많아 보이시지 않았는데 40대 중반? 50대까지는 안 돼 보였고 40대 중반쯤 돼 보였는데, 그리고 면접관은 한 30대밖에 안 돼 보였어요. 면접관은 많아야 30대 중반이고 어리면 사실 저보다 나이가 어릴 수도 있어요. 면접관은 굉장히 어렸는데 그런 걸 보면은 면접관 교육이 잘 안 됐나 보다. 그런 생각, 여러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저는 이제 제 모습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건 그 회사의 모습인데, 경험치를 획득을 했습니다. 플러스 1200. 아, 이런 회사도 있구나. 이렇게 큰 회사인데도 이렇게 중요한 업무를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그런 회사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또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뭐라 그러지? 젊은 면접관이면 되게 약간 조금 동등한 면접자와 좀 어쨌든 그나마 약간 수평적인 위치에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아, 그렇지가 않구나. 예, 젊은 면접관이라고 해도 이 면접관이라는 위치를 약간 권력을 휘둘러도 되는 그런 위치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구나. 젊은 면접관이어도. 그게 나이의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전에 들어간 회사는 사실 뭐 약간 유명무실한 면접이긴 했지만 회사를 다닐 때도 팀장님이 그렇게 막 권력을 휘두르지 않으셨거든요. 권력을 우리 사수가 휘두르면 휘둘렀지 팀장님은 거의 권력을 휘두르지 못했어요. 일하느라 바빠가지고. 근데
아, 이게 또 큰 회사는, 그때는 제 회사가 막 10명도 안 되는 작은 회사였으니까 뭐 그렇다 치고, 지금 여기는 뭐 지점도 막 되게 많은 그런, 나름 큰 회사인데, 아, 그렇구나. 젊은 면접관일수록 MZ 마인드가 더 세다. 나이가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 그러니까 꼰대다 아니다. MZ다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이의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젊은 면접관은 처음 봤거든요. 여태까지 제가 면접 보러 다녔을 땐 다 아주머니 아저씨들 면접관이었지, 이렇게 젊은 20대, 30대 면접관은 처음 봤거든요. 근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이의 문제가 아니구나. 나이가 많으면 꼰대, 젊으면 무개념 MG. 너무, 진짜 오갈 데가 없어. 도망갈 구석이 전혀 없는데. 아, 너무 슬프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면접을 또 봤는데 또 목요일날 또 오라 그러네요. 그래서 목요일날 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좀 더 이렇게 주의 깊게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약간 이건 그냥 제 생각인데, 내가 잘 보이려고 간다, 면접에. 그거보단 내가 회사에 대해서 어떤 회사인지 알아보러 간다, 관찰하러 간다라고 생각하면은 좀 더 면접이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다 보니까 좀 면접이 잘 풀리더라고요. 괜찮은 회사 찾는 게 하늘의 별 따기다.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는 게 어려운 것 같아. 내가 생각한 괜찮은 회사는 나를 안 뽑아주고, 내가 별로라고 생각한 회사는 자꾸 면접에 뭐라 그러고. 아, 이게 참 맞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렵다. 어려워. 세상 일 어렵네, 그죠? 일을 못하는 건 그럴 수 있는데, 인성질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피곤해지거든. 뭐 메일 늦게 보내고 이런 건 괜찮아. 뭐 전화 하는데 나 밖에 있는데 전화해가지고 혹시 지금 3시간 뒤에 뭐 그거 해주실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그런 건 괜찮아. 그런 실수는 괜찮은데, 이제 인성질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피곤하지. 오라는 회사 들어가서 버티는 게 베스트? 진짜 너무 슬픈 일이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꼰대 짓이다, MG다, 이게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젊은 애도 얼마든지 꼰대 되는 거 순식간이고, 나이 많은 사람도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MG처럼 오픈마인드로 행동할 수 있어.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에도 면접 하나 있고요. 목요일 날에도 또 있습니다. 그러게요. 계속 두드려 보려고요. 어딘가 있겠지. 맞아. 리셋는 진짜 열심히 했더만. 여태까지 약간 빛을 못 보고 있던 때에도 막 엄청 열심히 했더만요. 이것저것. 와,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을 5시간을 5시간? 7시간? 막 저녁 8시 시작해가지고 막 밤 새벽 2시인가 3시에 끄고 막 이랬다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열심히 하는구나 싶었어요.
뭐 이런저런 경험을 하니까 또 근데 나름 재미가 있습니다. 저는 나름 이게 약간 새로운 재미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로 빵! 맞아. 근데 다행인 거는 제가 이런 재미가 있어요. 제가 약간 이의 구석이 있긴 한가 봐요. 그런 사람들 관찰하는 게 참 재밌어요. 그 면접관에 대해서 관찰하고 그 대표님에 대해서 관찰하고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약간 호기심이 생겨요.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관찰을 해야지라고 한다기보단 그냥 호기심이 생겨. 제가 이의 구석이 있긴 한가 봐요. 왜 저런 말을 할까? 저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뭘까? 이러면서. 그게 궁금해. 근데 이제 면접관이어가지고 내가 그걸 못 물어봤는데 면접관이 아니고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났으면은 궁금한 게 한두 개가 아니야.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지. 같은 페이지를 계속 들춰보는 이유가 있으세요? 이력서에 두 번째 페이지를 계속 들춰보시던데 혹시 그 두 번째 페이지에 뭔가 흥미로운 부분이 있으신가요? 이러면서 그런 게 궁금하고. 그리고 사람이 앞에서 말을 막 질문에 답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 펜으로 왜 이렇게 종이 이렇게 두들기는 거 있죠. 뭐라 그러죠? 이렇게 펜으로 이렇게 종이 이렇게 딱딱 이렇게 누르는 거, 탁탁탁탁탁탁 누르는 거 있잖아요. 나 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뭔가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고 싶었어. 만약에 면접관이 아니었으면 물어봤을 거야. 어머 싫어해. 하나부터 열까지 다 궁금해. 면접관이 저 마음에 안 들죠. 너 눈을 왜 그렇게 떠? 저 마음에 안 들죠. 근데 뭐 이게 제 경험상 그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티를 내는 사람은 직접적으로 물어보면은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혹시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세요? 저의 답변에 뭔가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펜으로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계속 두들기고 계시길래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펜으로 계속 종이를 두들기고 계시길래 뭔가 듣고 싶은 답변이 따로 있으신가 궁금해가지고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체로 해결이 되더라고요. 콕 집어가지고. 재밌는 사람들이야, 그죠? 재밌죠? 면접 보러 다니는 것도 나름 재미가 있어요. 제 팬인데 제 마음대로 못합니까? 라고 한다면 오늘 뭔가 아침에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으셨나봐요. 많이 기분이 상하셨어요? 제가 저는 혹시 제 답변에 듣고 싶은 답변이 따로 있으셨나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혹시 오늘 오전에 뭔가 기분 안 좋으신 일이 있으셨어요? 제가 기분 안 좋게 하려고 한 질문은 아니었는데 제가 그렇게 만들었다면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혹시 뭔가 오전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으셨나요?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도 알거든. 제 팬인데 제 맘대로 못합니까? 이거 지금 승질내고 있다는 걸 본인도 알아. 본인이 제일 잘 알아.
그렇기 때문에 그걸 꼬집어주면 돼요. 혹시 뭔가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으셨나요?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제가 원하시는 답변이 있으시다면 제가 그거를 해드리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러면은 보통 해결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보통 정상적인 사회인은 그렇게 대놓고 이렇게 티를 내지 않고 그냥 넘어가든지 아니면 뭐 물어보든지 콕 집어서 물어보든지 이렇게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불만인 것처럼 이렇게 하길래 근데 이제 약간 제가 그걸 근데 왜 면접관이 그럴 수도 있지 왜 그런 걸로 그 회사를 그렇게 단정하냐라고 하면은 그 회사는 심리기업입니다. 심리학을 기반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상담센터예요. 말하자면 상담센터이기 때문에 사람을 대하는 그러니까 그분들의 업무는 사람들을 대하는 업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자 앞에서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건 뭔가 힌트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으면 저도 그렇게 판단 안 해요. 근데 거기는 심리기업이고 따지자면 상담센터 같은 곳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어떤 본인의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고 있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됐지. 왜냐면 상담센터는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오는 곳이잖아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누구든지 환영하는 어떤 최선의 그런 태도는 가져야 돼요. 말할 때.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 그래서 뭐 됐다. 다음 면접을 위해 또 한 번 랩업했다.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약간 또 제가 그 세부 분야는 또 안 해본 한 번도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세부 분야여가지고 굉장히 많이 배웠고요. 흥미롭게 그 회사 홈페이지 구경하면서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면접관만 사람이면 붙겠구만. 그 목요일날 만날 면접관이 궁금해요. 그 되게 중요한 사람이니까 한 번 더 보자고 하는 거겠죠? 그 면접관이 되게 중요한 인사권을 쥐고 있는 사람인가 봐요. 아니 실무자 면접도 받고 대표님 면접도 봤는데 그 시간 없어가지고 못 만난 그 실무자 면접을 따로 보자고 하는 정도면은 그 실무자가 되게 중요한 사람인가 봐요. 되게 중요한 뭔가 하여튼 그런가 봐요. 그래서 또 기대가 됩니다. 아주 흥미롭게 이번에는 거의 준비를 안 하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최선의 준비는 하지만 멘트나 이런 거를 생각은 안 하고 가려고요. 궁금해요.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길래 대표님이 또 보자는 이야기를 할까? 얼마나 이 인사 업무로 굉장히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길래 그분 팀 뽑는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나는 그냥 그 사람이 그냥 윗사람일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분의 팀을 뽑는 건 그것도 그럴 수 있겠네요. 그것도 가능성이 높네요. 그럼 더더욱 궁금하네. 내가 입사하면 그분하고 같이 일하는 거 아니에요? 더 궁금하다. 너무 궁금해지는데? 입사했을 때 같이 일하게 될 사람이라면은 면접 자리에서 최대한 어떤 사람인지 많이 파악해둬야지. 난 너무 흥미롭습니다. 그랬고요. 뭐 대학교 조교 면접은 너무 빨리 끝났고 그 면접은 특이한 점은 딱히 없었는데 이제 지원자가 30몇 명이고 이제 하루 안에 그 30명을 다 보는 거예요. 면접을. 하루 안에. 그러니까 점심시간 빼고
아침 9시부터 쭉 면접만 본다고 해도 굉장히 시간이 촉박한 거죠. 면접자 한 사람당 배정된 시간이.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서 길어야 5분이다 싶어가지고 제가 원래 이렇게 자기소개서 기반으로 이렇게 준비해둔 멘트가 있는데 상당 부분 다 잘랐습니다. 그래서 막 여러 가지 내세울 점이 막 여러 가지를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딱 한 가지만 갖고 갔어요. 근데 한 가지만 갖고 가니까 더 없냐 그러더라. 그거밖에 없냐고. 그래서 저는 그게 가장 저는 이제 꼼꼼하다라는 거를 가져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막 웃으면서 꼼꼼한 건 기본이지. 그럼 꼼꼼한 거 말고 더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 기분이 아니지. 그쵸. 그리고 설령 기분이라고 해도 그 기분이 얼마나 어려운데. 그 기본조차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저의 강점을 꼼꼼하다라고 이제 약간 저의 전략은 그거였어요. 뭐 하나 키워드를 이제 머릿속에 남겨야겠다. 한 사람당 이제 배정된 시간이 길어야 5분? 보통 한 3, 4분 내외인 것 같으니까 앞 사람들 이제 면접 시간을 보니까 한 사람당 한 3, 4분 내외로 면접을 보는 것 같으니 그러면 키워드 하나만 딱 남겨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의 전략이 잘못됐나 봅니다. 전략은 실패했습니다. 그건 기본이 아니지. 사람 본성인데. 부터 그렇긴 합니다. 나는 그거를 약간 이렇게 잘 이렇게 비빌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더 원했나 봐요. 기본이지 하는 그분은 꼼꼼하지 않을 가능성 70%. 뭐 그럴 수도 있죠. 그것보다도 약간 면접짬? 그러니까 그 회사 면접도 그렇고 그 조교 면접도 그렇고 여태까지 제가 봐왔던 면접하고는 좀 약간 분위기가 좀 달랐어요. 나는 항상 되게 딱딱하고 뭔가 업무적이고 방어적인 약간 그런 면접만 쭉 봐오다가 뭔가 막 특히 그 조교 면접에서는 막 깔깔대면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그런 되게 화기애애한 분위기의 면접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이 화기애애한 건 아닌데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단 말이에요. 막 웃음이 넘치는 그런 면접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분위기에 잘 적응을 못해가지고 나는 나름 이렇게 전략을 잘 세워서 갔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나 봐요. 좀 더 원하시더라고. 근데 다 잘라낸 거를 다시 이렇게 복원을 하려면은 또 준비를 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생각을 못했어. 까비. 근데 꼼꼼하지 않은 분인 것 같기는 해. 왜냐하면 대학 조교요? 지원자 많았어요. 한 명 뽑는데 30몇 명이면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면접 자리에 갔을 때 오후에 갔거든요? 오후에 갔는데 오후에만 제가 본 지원자가 한 7, 8명? 나까지 한 10명쯤 됐거든요? 그러니까 오전에도 한 10명쯤 됐다고 치면 30몇 명 중에 약간 아닌 것 같은 거 쳐내고 20명 가까이를 면접 보러 오라고 이제 부른 셈이죠. 그러니까 정말 지원자가 많았던 게 아닌가 싶어요. 한 사람 뽑는데 30몇 명 지원한 거는 많지 않나? 그것도 무슨 대기업 뭐 이런 게 아니라 대학 조교인데 계약직이거든요. 대학 조교는 무조건 계약직이고 그 연장. 그것도 연장이 계속 한없이 연장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공고에 따르면 최대 5년까지 연장이 된다고 했어요. 근데 뭐 5년까지 연장해주진 않을 것 같고, 뭐 많아야 한 재계약 한 번 해가지고 뭐 총 2년? 업무 총 2년? 네. 그럴 거예요. 그 정도일 거예요. 저 대학 다닐 때도 조교님들이 보통 한 2년 정도 일하고 나가셨기 때문에 아마 거기도 비슷할 거예요. 하여튼 뭐 그랬습니다. 근데 좀 웃겼던 거는 조교 면접을 보러 갔어요. 오후에 갔거든요. 오후에 갔는데 그러니까 내가 너무 진지하게 생각을 했나 봐. 저는 이제 슬랙스에 그 면접장에 공유가 와서 쓸쓸해 쓸게야. 내가 일이 살아 있어서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생각나네요. 거기서 약간 정장 혹은 뭔가 그런 포멀한 옷을 입은 게 저만 있더라고요. 그 자리에. 제가 그때 제 면접이 한 3시 반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3시에 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뒤에 이제 면접 보러 온 사람들 이제 대기표에다가 이제 이름 써놓고 기다리는데 아니 슬랙스에 그 약간 셔츠 입은 게 나밖에 없어. 제가 어떤 분을 봤냐면 왜 애엄마들이 입는 팔랑팔랑한 바지 있죠. 주름 되게 많은 팔랑팔랑한 바지, 되게 통풍 잘 되고 되게 가벼운 그 약간 고무 바지? 약간 그런 거 있죠. 그거에다가 그 푹 파인 까만 나시 같은 걸 입고 예, 약간 냉장고 바지 같은 그런 걸 입고 푹 파인 까만 나시에다가 위에다가 약간 얇은 뭐 가디건인지 뭔지를 걸치고 샌들을 신고 발가락 다 보이는 샌들을 신고 이제 오신 분이 있었어요. 제가 여기 대학교 학생인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더라고. 면접 보러 오신 거더라고. 근데 저는 그런 거에 현타를 느끼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 생각도 해요. 아까 혹시 내정자가 있었나? 그 생각도 해요. 왜냐면 이제 대학교 조교 같은 거는 보통 그 대학에 다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약간 알게 모르게 우선적으로 좀 이렇게 이 우대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면접인데 그러니까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아, 혹시 내정자가 있는 면접인가? 그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뭐 내정자가 꼭 정해져 있지는 않더라도 본인 학교 재학생 그러니까 재학생을 우대한다는 얘기는 없었거든요. 재학생 우대한다는 얘기는 없었는데 교수님 제자인가 봐. 그런가 봐요. 아는 사이인가 봐. 면접 보는 교수님하고 아는 사이였는지 그렇게 오시더라고요. 샌들 이렇게 했다가 냉장고 바지. 이참에 조교하면서 공부 더해. 그쵸?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사람을 보면은 저는 더 약간 어깨 으쓱하는 타입입니다. 나는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하는 멋진 사람이라는 어떤 그런 어깨 으쓱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라서 그걸 보고 뭐 현타가 온다든가 뭐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고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는 나. 어우! 아주 그냥 눈꽃이려,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한 타입입니다. 아직 도깨비 회사가 아니었던 거임? 나도 그것처럼 될라나? 개고생 하다가 이제 이것은
이것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집입니다. 헉, 그래요. 이것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차량입니다. 이걸 제가 받아도 될까요? 김비서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전생에 대표님하고 그 대표님을 모시던 데가 뭐라고 할까? 시녀? 엄청나게 충직한 부하?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전생에 나라를 구하셨거든요. 이야, 너무 감동이다. 아무튼 저는 그런 아주 웃긴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와우 와우. 그래서 그렇게 해서 면접을 봤고요. 재밌었습니다. 둘 다 재밌었고요.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제가 한동안 밖에를 그러니까 이제 약간 내 개인적인 일로는 밖에 잘 안 나갔는데, 간만에 나가니까 뭐 힘들긴 한데, 힘들고 지치고 한데 뭐 새로운 경험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친구들 만나가지고 썰풀거리가 또 생겼어요. 아주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이게 회사 면접을 보러 다니다 보면은 참 되게 재밌는 회사가 많아요. 제가 전에 봤던 면접은 IT 회사였어요. IT 회사 면접이었는데, 이제 심리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IT 회사였어요. 근데 그 회사, 결론적으로는 안 됐어요. 탈락을 했는데, 그 회사가 흥미로웠던 건 뭐냐면, 그 대표님이 심리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앱을 잘 서비스하는 거에만 신경을 쓰셨지, 그 앱을 사용할 사용자들에 대해서는 전혀 그게 없으셨어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회사 직원 중에 한 분이 좀 복지가 필요하다. 이 근로자 복지 프로그램이 좀 필요하다. 지원해달라. 라고 하면은 그래서 지원해주는 정책이 있나요? 없대요. 근데 이제 없다는 게, 그거는 개인이 알아서 할 일이지, 그게 회사에서 지원해줄 그거는 아니다라고 하셨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서비스의 전반적인 테마가 심리학인데, 심리학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서비스를 하겠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분의 어떤 운영 철학인 거죠. 그러니까 나는 물론 이 앱은 심리학에 관련된 앱이지만 나는 앱의 운영에만 신경을 쓰고 이 앱의 어떤 사용이나 이런 거는 완전히 그냥 사용자에게 맡기겠다. 이런 거죠. 이제 그게 B2B 앱이었거든요. B2B 앱인데 나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연구하지 않고, 직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싶다 해도, 혹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제 그 근로자 복지를 요청한다 해도 나는 그거를 회사에서 지원할 이유는 없다. 개인의 심리적인 문제는 개인이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가 이제 그분의 모토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완전히 그냥 운영에만 초점을 맞추신 거죠. 근데 그거는 그분의 선택인 거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그게 뭐 좋고 나쁘고의 판단을 지금은 안 해요. 그냥 그게 그분의 선택인가 보다. 뭐 좋게 말하면은 뭐 본인이 공부하지 않은, 본인이 전문가가 아닌 분야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겠다라는 겸손일 수도 있고, 나쁘게 말하자면은 내 분야가 아닌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겠다는 무관심일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그 대표님이 선택하신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의아했는데, 그 회사 있죠? 그 소개팅 좋아하는 영화가 뭐예요? 무슨 노래 요즘 많이 들으세요? 그 회사 있죠? 그 회사요. MBTI가 어떻게 되세요? 그 회사. 아, 지금 생각해보니까 나 이번에 면접 본 그 회사에서도 MBTI 물어보더라. 아, 너무 웃겼어요. MBTI 물어볼 줄 몰랐는데. 그것도 심리학을 다룬다는 기업에서 MBTI 물어볼 줄은 몰랐어요. 그게 왜 중요하지? 좋아하는 영화. 그때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를 그때 얘기했던 것 같고, 어떤 노래 좋아하냐, 무슨 노래 자주 듣냐, 그래서 카니에 웨스트 노래 얘기했던 걸로 기억하고요. 또 뭐 그때 제가 막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죠. 되게 웃겨. 그 회사요. 운영에만 초점을 두신다는 그 회사. 뭐 그럴 수 있지. 그게 뭐 대표님의 판단이시라면. 그럼 뭐 대표님 회사지 내 회사인가? 나는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이니까, 아, 회사 생활이 썩 순탄치는 않겠구나 라는 예상은 했죠. 저렇게 관심이 없는 사람 밑에서. 지금 이번에 얼마 전에 면접 본 그 회사에서도 MBTI를 물어보길래, 영화는 우르메를 좋아하고 노래는 박재범의 몸매 트로트 버전을 좋아합니다. 몸매 갓댐. 거기서 한 곡 좀 뽑았어야 되나봐. 한 곡 좀 뽑아가지고 분위기를 그냥 끌어올려 했으면 좀 결과가 달라졌을까? 아, 너무 웃겼어. 그런 회사도 있었고요. 그분은 이제 젊은 대표님이셨어요. 아마 우리 엄마 아들하고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 보였어. 아마 그럴 거야. 한 30대 한 초중반? 돼 보였고, 지금 제가 면접 본 그 회사는 40대 중반 정도 돼 보이셨어요. 여자 대표님인데. 그렇더라고요. 그냥 지금도 참 웃기긴 하네. 좋아하는 노래, 좋아하는 영화. 왜 물어보는 걸까? 취미를 물어본 것까지 내가 그러려니 하겠는데. 좋아하는 영화, 좋아하는 음악을 왜 물어봤을까? 좀 신기하긴 해. 아, 근데 그 면접 보러 다니다 보면은 되게 독특한 대표님들 많이 만나요. 사장님들. 옛날에 이제 대학원 이제 들어가고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이제 첫 회사 생활 시작하기 전에 그 텀이 좀 있거든요. 1년인가가 텀이 있는데, 제가 그때 면접 보러 다니던 회사가 있어요. 근데 그때 그 면접 봤던 회사 중에 하나는, 거기도 약간 IT 기업이었거든요. 그것도 약간 IT 기업인데, 그 회사는 좀 웃긴 게, 그 MBTI에 대해서 잘 아느냐. 그때는 약간 MBTI 유행이 막 태동할 때였어요. 막 MBTI가 뭐 이런 게 있대 이러면서 이제 막
뭐 I가 있고 뭐 S 뭐 F 막 이런 게 있고 뭐 이런 이게 막 한창 막 이제 막 유행이 시작될 때였거든요. 그때 이제 그분이 저한테 MBTI라는 게 요즘 젊은 애들한테 유행한다던데 그거에 대해서 잘 아느냐, 혹시 그게 뭐냐 라고 저한테 물어보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 아저씨였거든요. 그 당시 한 40대 한 중후반쯤 돼 보이는 아저씨였는데 선생님 우리 회사 젊은 직원들이 그 MBTI에 대해서 되게 막 서로 뭐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게 뭐냐 이러면서 저한테 물어보신 분이 있었어요. 그것도 웃겼죠. 그것도 웃겼어.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아, 그래서 제가 막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막 이런 거 저런 거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가만히 듣다가 이제 다른 분이, 그러면 이제 타프님의 그 MBTI는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분의 답이 너무 웃겼어. 아, 그렇구나. 근데 내가 MBTI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가지고 뭘 질문해야 될지 모르겠네? 자, 다음 질문. 아, 너무 웃겼어요. 그래서 제가 막 웃었습니다. 오셨습니까? 그 아저씨가 그러니까 내 설명을 듣긴 들었는데 아직도 뭔지 잘 감이 안 잡히는 거야. 근데 이제 궁금하니까 내 MBTI를 물어보긴 했어.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ISTJ야. 근데 ISTJ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지 거기에 대해서 뭐라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ISTJ가 뭔지를 모르니까는 근데 그게 뭔 말인지 하도 모르겠어가지고 질문을 할 수가 없네. 자, 다음 이러면서 아, 너무 웃겼어요. 그런 분도 계셨어요. 그분은 뭐 사장님은 아니고 약간 과장님? 부장님? 뭐 이쯤 됐는데 그분도 웃겼고요. 아, next! 그분도 웃겼습니다. 그리고 진짜 뜬금없이 나한테 약간 전문적인 지식을 물어보신 분도 있어요. 이거는 제가 학원 그 채점 조교 면접 보러 갔을 텐데 영어학원 채점 조교였거든요. 근데 갔는데 그 원장님이 이제 면접이 잘 안 됐어. 그러니까 분위기는 괜찮았는데 내가 생각한 채점 조교랑 원장님이 공고에서 의도한 채점 조교랑 다른 조건이었어. 그래서 이제 그러면 서로의 이 이해가 다른 걸로 알고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데 근데 원장님이 뭐 하나 질문해도 되냐. 그래서 편하게 하시라고 그랬는데 경계성 성격 장애가 뭐냐라고 저한테 뜬금없이 물어보셔가지고 설명해드린 적이 있어요. 좀 독특하죠? 뭔가 사연이 있나 봐요. 그 경계선 성격 장애랑 뭔가 사연이 있으신 건지 그걸 콕 집어서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설명해드린 적이 있어요. 얼마나 궁금했는지 감도 안 오네. 그니까 되게 궁금했나 봐. 그랬습니다. 그런 적도 있고요. 면접관들도 여러 면접자들 보면서 다양하게 이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지만 면접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접관들, 회사들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합니다. 웃긴 데도 있고요. 좋은 데도 있고요. 별로인 데도 있고요. 근데 되게 좋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면접관도 아마 그럴 거예요. 면접관의 입장에서도 면접자가 되게 마음에 들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무슨 막 연봉을 몇 억씩 주겠다 이런 공고가 아니고서야 되게 마음에 들기 쉽지 않을 텐데 면접자도 회사가 되게 마음에 들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내 생각엔 정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면접관도 면접자에 대해서 정보가 부족하고 면접자도 그 회사에 대해서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좀 귀여웠던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었냐면 면접을 한창 보고 있었어요. 아저씨였거든요. 노래 타이밍이 넘버원입니다. 커버 버전. 넘버원 커버 버전. 어떤 아저씨였는데 이제 2대1인가 3대1로 면접을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전화를 받으러 나가시더라고요, 한 분이. 그래서 이제 나가시는 분은 그대로 나가시고 나머지 이제 한 분인가 두 분이서 나머지 두 분이서 이제 면접을 이제 계속 진행하시는데 이 문을 다 닫고 통화를 하셨어야 되는데 문이 채 닫히기도 전에 통화를 하셨어요. 근데 통화의 첫 마디가 옹 여보였어. 그거를 나를 포함해서 면접관 2명이 셋이서 다 들었어, 그걸. 그래서 제가 웃음을 참지 못했어요. 사랑이 넘치죠? 네. 그분이 이제 한 40대? 40대 한 후반쯤 돼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50대는 넘어 보이시는 이제 가장 짬이 높아 보이는 분이 계셨고, 그 다음에 좀 어려 보이는 한 30대? 그 다음에 그분이 이제 중간쯤, 나이로 따지면 한 중간쯤 돼 보이셨는데, 예. 여보! 이러면서 받으시더라고요. 문이 채 닫히지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질문을 막 하셨는데, 내가 여봉을 듣고 내가 웃음을 참지 못하니까 그 질문을 하시던 그 면접관 2분도 웃음을 참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다듬고 이제 질문을 이제 하셔야 되는데, 웃음이 터져가지고, 그래서 통화를 하고 이제 그분이 다시 돌아오셨어요. 여봉 그분이 이제 다시 돌아오셨는데, 이제 우리 셋이서 이제 웃음을 막 참으려고 막 끄끄거리고 막, 자, 이러면서 막 이러고 있으니까는, 무슨 상황이에요? 무슨 상황인지 모르니까는 이제, 원래 그런 상황이면 뽑아주는데, 그래요? 여봉, 나는 저녁에 제육볶음이 먹고 싶어요. 그랬을 수도 있지. 아무튼 그런 상황은 있었습니다. 너무 웃겼어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생활도 사회생활인데 면접 보러 다니는 것도 나는 사회생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면접을 보러 다니는 시기만큼 매번 새로운 상황에 맞닥뜨리는 게 없어. 왜 입사를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 적응의 반복이잖아요. 사람에 대한 적응, 회사에 대한 적응, 업무에 대한 적응, 그러니까 적응의 연속인데 이 면접은 매번 새로워. 네, 늘 짜릿해. 늘 새롭고요. 늘 신박해. 어떤 상황이 언제 펼쳐질지 몰라. 그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그 과장님인지가 그분이 옹 여봉 하면서 문을 닫을 줄 누가 알았겠어? 누가 알았겠냐고. 너무 웃었습니다. 회사 다닐 때도 사회생활을 하지만 면접 볼 때도 저는 굉장히 흥미로운 사회생활을 한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매번 새로워. 진짜 다양한 군상을 만나요. 대표님들도 그렇고 실무진들도 그렇고 굉장히 다양하게 만납니다. 되게 면접 자리가 되게 좋고 그 회사에 막 되게 들어가고 싶고 막 그런 느낌을 갖기는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그나마 제가 약간 욕심이 났던 회사는 그 외부 자문위원을 둔 면접이었어요. 거기도 이제 지원자가 많았거든요. 거기 지원자가 많았는데 거기는 회사 사람 2명, 그 다음에 외부 위원 1명 이렇게 3명이서 3대1로 면접을 보는데 그건 굉장히 욕심이 나더라고요. 질문의 수준이 되게 좋았거든. 그런 회사는 딱 한 군데 있었어요. 아무튼 재밌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
하고 모레 또 면접을 보러 갑니다. 또 면접 보러 갑니다. 그런 것이 뽑아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뭐 그렇긴 한데 또 사실 몰라요. 면접 때만 또 그렇게 번듯하고 사실 들어가선 또 아닐 수도 있어. 그냥 그러니까 얼굴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그냥 얼굴인 거지. 그냥 얼굴. 외면인 거지. 내면까지 알아보려면은 사실은 입사해가지고 거기서 일을 해보는 것밖에는 알 수가 없지. 100번 찍어봐요. 용으로 지나갈 수 있음. 일단 제가 내일 하고 내일 모레도 찍으러 갑니다. 디워다.